강의의 주제를 체인지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어떤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제가 완전한 성공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10년이 됐거든요. 지금의 결과들 또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오늘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2020년과 잘 인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20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자신에게 있어서 2021년에 또 달려갈 목표를 또 설정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장님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최근에 정말 중요한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매 순간마다 가장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돌아보면 이런 회사에서 준비한 컨벤션이라든가 그룹의 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컨벤션에도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 참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천만장자 사장님의 인정식이 굉장히 가슴 깊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의 끝점을 그리거나 내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현재 즐기는 삶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좋으면 되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 즉시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뉴스캔을 통해서 바뀐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현재보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비전과 방향을 끊임없이 내 가슴에 심을 때 끝도 없는 열정이 솟아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장 가슴이 설레이는 건 뉴스킨으로 성공한 성공자들의 인생의 끝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옷가게, 제가 예전에 옷가게 했었었는데 옷가게 할 때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부럽거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제 심장의 두근거림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캔 와서는 매해 두근거리는 거예요.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정말 인생의 끝을 정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삶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뉴스캔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끝점을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는 복닥거리는 것도 많고 장애물도 많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고자 하는 끝점이 어디지? 이걸 늘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이번 컨벤션에서 굉장히 설레이셨나요? 저는 이분들이 천만장자가 되셨는데 본인들의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이 공간으로 초대를 하죠. 천만장자가 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서 뭐 좋은 차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차들이 다 좋은 파트너들이 막 차를 끌고 와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천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내 그룹 안에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나도 성공을 했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성공을 하고 그 인생의 끝점에 노년에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 자신을 잃고 굉장히 외로워하는 노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또 경제적인 안정 하나조차도 해결되지 못해서 70이 넘어도 또 80이 돼도 무언가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기라서 더 그런 현실적인 갭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의 표정 속에서 또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가슴이 설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멋져지고 또 나를 통해 만난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분들의 삶이 어떨까 이거를 그려보는데 제가 되게 많이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뉴스킨의 천만장자라는 것은 나와 함께한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을 만들어낸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의 이 삶에 행복감을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제 드림북에 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뉴스킨을 만나고서는요. 제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이제 아마 제가 신규 사장님들의 마음을 또 헤아리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저런 비전을 봐서 막 가슴 설레게 뉴스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전달만 하면 저는요, 1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뭐 티멜리트 당연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안 해?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삶의 정말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대로 9개월 동안 알아보고 나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공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장님들 이 밑에 볼게요. 성공의 과정은 수많은 장애물들과 이 어려움들, 난관들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제가 어제 어떤 파트너 한 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정말 거절 폭탄을 나가서 딱 2번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업을 못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전달하면 누구나 똑같이 나와 같은 이 사업의 비전을 볼 것 같았는데 거절을 계속 당하고 다단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지신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이 사업이 그냥 탄탄대로로 내가 성공을 결정하고 비전을 봤다면 이거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났지만 정말 많은 편견들과 진짜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옷가게 사장님 하다가 그런 다단계를 하냐. 유일하게 정말 이 비즈니스의 단점이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사장으로서, 옷가게 사장으로서 늘 1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좀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다단계 하는 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요, 제 친한 친구들의 남편 중에 2명이 저를 안 봐요.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마음이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친한 지인들의 거절. 그래서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벽이 제 앞에 딱 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비전을 봤어. 근데 첫 번째 장애물이 주변 지인들의 반대잖아요. 근데 이들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조언을 해주거나 어찌 보면 본인들의 생각을 나한테 막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진짜 힘든 순간에는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1살이라도 어린 나밖에 없다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겨내는 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것 같고, 또 2번째는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뭐 부모님도 아프고 집안에 사건이 많아서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할 만한 일은 아니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들어도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마다 큰 장애물이 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저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엄마 아빠가 중풍과 치매가 한 번에 오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 다운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감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열정을 내기 되게 어렵지만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하고 싶고요. 첫 번째, 사장님들 계속 장애물은요, 제가 10년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많이 생겼고요.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끊임없이 어디에 둬야 되냐면 비전에 둬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장애물이 오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끝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장애물보다 비전이 훨씬 클 때 이 장애물을 거뜬히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장님들 계속 비전 얘기 듣고 꿈 얘기 듣는 거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성공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꿈이라고 하죠.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꿈이라고 해요.
근데 10년을 돌아보면서 늘 장애가 있을 때마다 저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어떤 삶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빨리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스폰서장님, 제가 이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늘 방법을 물으면서 그 생각들을 공유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장님 처음 시작했던 그 Y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킨 사업은 이 비전을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바꾸셔야 되냐? 꿈인데 가슴 떨리고 나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들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바꾸라고 하죠. 대가지불을 하라고 하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 사업을 태도를 바꿔라, 자세를 바꿔라 한다고 해도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태도와 자세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인생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저는 내 삶에 찾아온 진정한 성공의 기회로 뉴스킨을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찾아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제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한 11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애쓰면서 내가 가야 할 미래의 끝점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꿈이라는 게 사장님 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본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다기 때문에 그냥 꿈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는 사장님들이 주변에 이제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또 사장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뉴스킨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을 정의하셨나요? 모두 정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성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합성인데 성공에 대한 부정이 있었어요. 성공이 그냥 성취라고만 생각을 했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거면 그렇게 주변에 롤모델이 될 만한 분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하게 약간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남을 짓밟아서 성공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취하고. 근데 정말 이 성공의 정의가 제 인생을 바꾸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행복을 찾아서 이 뉴스킨 사업을 계속 내가 행복한 내 삶의 그 지도를 찾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지금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비즈니스 가이드를 할 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들었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으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는 건요. 뉴스킨을 하지 않아도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뉴스킨 사업을 만나고 들었던 질문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 다 하셨죠. 지금도 저는 제 인생의 나이표를 이렇게 100세까지 이건 제가 거의 매일 보는 표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장님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나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의 삶이요. 많이 살아온 것 같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는데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 뉴스킨 안에서 이 6가지 요소가 골고루 한 가지만이 아니라 6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공해서 굉장히 행복한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엄마 아빠를 보면서 했던 생각인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중풍과 치매가 한 번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 아빠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킨을 잠깐 내려놓고 엄마 옆에서 엄마 병간호를 좀 하면서 부모님을 보살펴주지 내가 무슨 성공에 미쳤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혜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열심히 너네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너네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데 네가 지금 뉴스킨 시작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 비즈니스를 한다고 지금 했는데 나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것을 내가 본다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엄마도 다른 사람 되게 많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짐만 되는 그런 삶이 되더라. 혜영아, 네가 하나라도 건강해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네가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오히려 그 분야에서 정말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성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좀 엄마의 마지막 유언처럼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재정이 주는 힘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내가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구나. 재정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6가지 행복의 요소 다 중요한데 재정의 성공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벌이라는 의미가 되게 사자인데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좀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는 가치,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재정적인 성공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입하기로 결단했어요. 사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제가 사장님들 항상 많이 듣는 얘기지만 부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병든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옷가게를 할 때 돈 굉장히 많이 벌 때는 부모님들이 아프셔도 VIP 병동에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눈 수술을 했는데도 그 아산병원의 호텔 특실에서 혜영아 여기 너무 좋다. 아픈 것도 모를 만큼 좋아. 근데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엄마 아빠의 그런 걸 보면서 결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적인 성공을 딱 하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엄마 아빠를 초대해서 엄마 아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몰입을 했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뉴스킨에 성공을 했어요 라는 스피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게 엄마 아빠를 초대한 사진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좀 기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 아빠가 끝나고 저를 멀리서 바라보시다가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혜영아 너무 자랑스럽다고. 네가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거는 엄마 아빠에게 돈을 드리고 싶은 딸이었거든요. 원래는 경제적인 노후를 책임져 드리고 싶은 딸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진짜 제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엄마 아빠의 꿈이었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꿈을 이루고 도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꿈꾸고 그것을 도전해보고 이뤄봤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내가 부모로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더 멋진 사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멋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인생에 어찌 보면 뉴스킨을 만나고 윈너프를 만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룹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그룹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잡거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복한 성공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한 글귀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짐 콜린슨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장례식을 갔던 모습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장례식이었어요. 목사님이라서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충격을 받게 됐던 게 이분이 죽는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교회 주변을 둘러서서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냐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어떻게 내 삶을 바꿔주셨고 이분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빽빽히 그 장례식장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분을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이분을 울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또한 정말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그냥 단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내가 만난 그룹,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바로 리더였어요. 뉴스킨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 그 끝점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성공자를 배출하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뉴스킨 사업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내 했던 생각들이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 성공은 내가 함께하는 팀원들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가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막 성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요 그 끝점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맨 마지막 팀 엘리트가 되고 이 성공을 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크기가 엄청나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업의 끝점을 보면서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이 사업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가 갖춰지더라고요. 사장님, 뉴스킨 사업을 하려면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사업의 자세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정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충고를 하거나 저한테 조언을 하는 걸 절대 듣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는 성공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사장님 저 무엇을 하면 성공해요?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오면서 제 자세와 태도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 초기에 이렇게 노트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노트에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었냐면 지금은 드라마를 보라고 해도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드라마 하나 끊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을 결단해야 되는데 드라마도 보고 싶고 밤에 즐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과 놀고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될 잘못된 습관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아침에도 늘 지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도.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하나 그것들을 고쳐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말투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정현모 사장님 외모가 그게 뭐냐, 제가 외모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다기보다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변화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스폰서 사장님들께 여쭤보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변화가 쉬우신가요? 근데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변화하지 않는 게 다단계입니다. 정현모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사장님들 어제의 나에서 어제의 나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뉴스킨의 100만 장자가 되고 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뉴스킨 사업의 성공의 기회는 변화하는 자에게 그 성공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가 좀 잊혀지지 않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산을 만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근데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걸 통해 돈을 번 것도 아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단계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다시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가 왜 네트워크를 권했는지 아냐. 나는 부자고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강연을 엄청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난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봤더니 사람이 너무 후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산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가난해서 배우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연장에서 강연을 열심히 하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서 자기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너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부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때 그러면 당신의 그 너저분한 코스염부터 자르고 오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제가 부자가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길러왔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근데 나중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사실 코스염을 자르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트레이드 마크 이거 하나만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바꾸라고 얘기할 건데 이거 하나도 못 바꾸는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있냐.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라면 따라다니면서 밥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시간도 늦지 마. 이런 태도 갖지 마. 이렇게 사람 대하지 마. 내가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겠는데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끌고 다니면서 일일이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을 안 가르친대요. 교육 잘 받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쓴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돼야 되는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와 태도가 이걸 죽어도 못 따라오더라. 그런데 내가 아는 비즈니스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그걸 가르쳐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결정적인 성공의 노하우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진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그룹을 찾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키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 약속 지켜라. 이게 뉴스킨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자세 태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성실에 대해서 진짜 변화해야 되겠다고 결단해 본 적도 없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졌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뭐 해도 돼. 그거 뭐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그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가치 있으니까. 성공이라는 것 안에는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성공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지각하는 습관 한번 바꿔보자. 내가 태도와 자세 너무 안 좋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태도와 자세를 한번 갖춰보자. 지각하지 말아보자. 웃어보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기적으로 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타심을 가져보자. 내 얘기를 하기보다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모든 하나를요. 독서를 통해서 성공에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하나 변하니까 제 삶이 너무 나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변화가 되게 고통스럽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리고 뉴스킨에서 말하는 변화는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 변화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변화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억지로 결단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막 눈물 흘릴 만큼 힘든데 허벅지 찌르면서 너 이래서 성공하겠어? 너 이런 습관 가지고 성공하겠어? 이런 억지로 대가지불을 하는 거였다면 이때부터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돼보자. 성공자가 돼보자. 이런 습관을 고쳐보자. 나쁜 습관과 싸워보자.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와 다르네? 근데 이렇게 적용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바뀌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네? 성장하는 걸 통해서 오는 기쁨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코어 11도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성공과 먼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꼈던 건 참 나 되게 별로인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다운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모르고 살 뻔했구나. 근데 내가 성공 시스템에 와 있으니까 늘 부대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만 내가 이것이 리더가 되는 길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훈련의 과정의 끝점에서 난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사람을 고쳐서 난 쓰지 않는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고쳐서 써주는 거예요. 전 그만큼 별로인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늘 제 별로인 모습을 지금 보면서 다운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 되고 싶은 모습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변화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해요.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장님 이 과정을 지나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사장님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이기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사장님에게 오히려 불행으로 다가와요. 사장님 이타심? 이런 뉴스킨에서 원하는 모든 성공의 조건들을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쌓아 나갔을 때 진짜 사장님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되고 싶은 사람이 없고 되고 싶은 모습이 없이 이 훈련의 과정만을 겪는다면 사장님 되게 힘들 거예요. 끝점을 그리세요. 우리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어야만 이 훈련의 과정이 즐거워요. 억지로 대가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변화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체력이 안 돼서 한동안은 좀 저도 이렇게 못 일어나고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새벽에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할 수 있고 새벽에 책을 읽으면 내 마인드가 리셋이 되고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인드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지금의 삶이 이제는 대가지불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드라마를 보라고 해도 보기 싫고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뉴스킨이 미쳤다는 얘기. 정말 10년 동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너무 모를 정도로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무심할 정도로 이 비즈니스에 좀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가 지금은 대가지불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고 이 윈어풀 안에서 그걸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영역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뉴스킨 사업이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아요. 왜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늘 자극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정말 이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은요, 자극을 받는 곳이더라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였던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냉철하게 해요. 그래서 제 부족한 것도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팀에게 다 공유를 해요. 왜냐? 전 별로인 사람이니까. 계속 성장해 나갈 사람이니까 그런 연약함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직면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윈어풀 컨벤션을 통해서 너무 좋았던 스피치가 김인희 사장님의 스피치였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났어요. 왜냐?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성공에 더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저 때문에 2020년 괴로운 순간들도 참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민희 사장님이 그 스피치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15년?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오래 걸릴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화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EBA까지, 제가 이걸 다 기억을 왜 하냐면 너무 가슴 절절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목적지가, 그 끝점이 생각보다 내 앞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도 없이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 거니까. 그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갈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들은 성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계신가요?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뉴스킨에서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어요, 사장님. 이 안에는요,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있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공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라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요, 저 처음에 강의도 마찬가지. 저 지금도 강의 잘 못해요. 저는요,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도 몇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라도 노력하면 저런 모습이 내가 된다는 거야. 저렇게 강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나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바뀌고 싶다.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정말 뭘 바뀌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보다 성장한 나를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자존감이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내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행동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어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도입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데요.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것을 지속하는 이 감정 조절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스폰서 사장님을 그때 당시에 찾아갔을 때 사장님, 제가 이래서 지금 너무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제가 이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너무 힘이 빠지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끝도 없이 감정을 뒤흔들 만한 장애물과 사건 앞에서도요, 해야 할 것들을 지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바로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킨 사업은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뉴스킨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은 씨를 뿌려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제품 가지고 와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다가 어떨 때 보면 너무 풀 죽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정말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들이 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절대 내 둥지 안에 담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할 만하다, 팀이 만들만 하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리더가 흔들려서 계속해서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한 리더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고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장님, 일관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때는 너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사건이 있건 그건 뉴스킨과 상관없는 거다. 그 감정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람을 만났고요. 그럴 때일수록 행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에서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아까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최근 김문주 사장님이 옛날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바꿔야 성공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의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성공을 위해서 지금 정말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관성. 파트너들을 보면서도 이분 지금 이렇게 될 만한데 이 장애를 정말 열정적으로 이때 한 번 넘어서면 큰 성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만한 뿌리 깊은 꿈과 비전이 내 가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을 리크루팅을 하면서도 누구나 그만둘 거라고 저한테 다 찾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들이 그만두는 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장님들이 뉴스킨을 안 해서 행복하다라면 가셔야죠. 근데 사장님들이 뉴스킨을 안 해도 전 뉴스킨을 할 만한 이유가 아무도 하지 않아도 끝까지 보고가 뉴스킨의 Y를 나는 찾았다. 꿈을 찾았다. 결국에 그 꿈을 찾고 사장님들이 진짜 이 안에서 해야 될, 발견해야 될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들과 모닝스쿨을 했고요. 그들과 해야 될 것들을 지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라는 게 따라오고 그 지독히도 어려운 411분들과 이 안에서 성공하고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루비가 되고 또 같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 사장님을 리크루팅 할 때는 오른쪽 사장님 지선한 사장님인데 한 500, 600 정도 벌고 있는 사람을 제가 뉴스킨으로 리크루팅 했을 때 친구들이 떼지어 찾아와서 저를 협박했어요. 너 혼자 하지. 자영업 잘하고 있는 애 데려다가 쟤 팔지도 못하는데 너 제 인생 책임질 수 있냐. 그런 얘기들로 저를 협박했거든요. 그때마다 더 성공해야 될 이유와 우리가 이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자라는 의지를 좀 다잡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성공하기 위해서 변해야 될 것들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마무리를 할 때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4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회사와 제품은 이미 검증이 끝났죠. 근데 위너풀 그룹은요. 뉴스킨 코리아 성장률 2020년 1위 그룹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3년 연속 1위 그룹이었어요. 그룹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만을 또 너무도 봐서는 이 사업을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나 자신은 20이고요. 어떤 그룹을 만나느냐가 이 사업의 결정적인 성공의 80%를 차지하는 게 그룹이거든요. 이수만을 좀 예를 우리가 많이 들어볼게요.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사업을 많이 이렇게 시스템과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수만이 누군가를 가수를 만든다고 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그 가수를 성공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말 작곡을 해주고 머리를 만져주는 뭐 코디네이터,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댄서, 이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스타를 만들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당신은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저 또한 제 부족을 처음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했지만 그 부족을 완벽히 채워주는 게 그룹이에요. 제 파트너들이 저보고 사업하지 않더라고요. 이 그룹 안에서 좋은 리더들을 보고 좋은 형제라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정작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나도 치열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사장님들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저를 보고 사업을 하자고 손을 내민다면 저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손 내밀 자격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윈어플 그룹, 이 그룹을 통해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그룹, 일단 너무 잘 만나셨고 그것을 잊으면 너무 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윈어플 다이아몬드 미팅에 이렇게 연말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윈어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60명이 넘는 다이아몬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 어떻게 개편할 건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모인 방에 남겨놨던 글인데요. SBA 미팅,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이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1%가 모여 완성되는 거구나를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잘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60몇 명의 다이아몬드가 각 시스템을 맡아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헌신하고 그 1%가 모여서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는 진짜 심장이 뛰었거든요. 왜냐? 이 시스템이 내 거니까.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이 공간 안에 초대를 해서 내 비즈니스와 그룹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편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이 설레이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사장님들 내년은요. 2020년 시스템도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엄청나게 많은 윈어플의 성장을 만들어냈지만 내년은 더 끝내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또한 반드시 팀에 플러스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건 사업하는 내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룹 안에서 성공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 안에서 플러스 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디어들과 전략들, 계획들을 듣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요. 준비되는 시스템을 날개로 2021년 윈어플 3030에 일조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리더 사장님, 함께 시스템을 이끌어가 주실 리더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사장님들 내년 시스템은요. 정말 더 좋을 거예요. 정말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늘 느껴요. 저는요.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스피치를 준비할 때도 강의 준비할 때도 김문주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이렇게밖에 못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밖에 정리 못해?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도 스피치랑 강의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근데 김문주 사장님이 그 얘기 해주시면서 멋있는 스피치, 멋있는 강의하는 본인을 좀 그려보고 정말 많이 훈련했으면 좋겠어. 정말 준비를 저는 아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무 도입부에 두서없이 사장님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들에게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마지막 차트거든요. 참 많이 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게 내 삶이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실천돼야만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는 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뉴스킨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꿈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고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나누고 싶고 결국 뭐 시스템에서 초대 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미 이번 달 모닝스쿨에서 참 많이 다룬 것을 내가 너무 다 나누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사장님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변화했고 실질적으로 그 아는 것이 내 삶이 됐는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사소한 한 가지라도 사장님들의 생각을 바꿨다면 너무 감사하고 작은 결단이 작은 목표를 2번 정도 이루게 되면 사업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작은 목표들에 도전해서 내년 2021년을 정말 멋지게 뛸 수 있는 그런 2020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